그 문하고 꽃으로 가득한 큰 선반 하나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 그녀가 젠타한테 물었어. 너도 그런 생각 안 해? 그가 대답했어. 나처럼 용병은 안정적인 직업이 없으니까. 그녀가 말했어. 그건 맞지만 이제 곧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해. 그녀가 그에게 물었어. 너 몇 살이야? 그가 말했어. 나 31살이야. 그녀가 깜짝 놀라서 말했어. 넌 젠지보다 나이가 많네. 그녀가 그에게 물었어. 너 비밀 같은 거 있어? 그가 대답했어. 나머진 네가 알아서 해. 나츠가 젠타한테 물었어. 너 가는 거야. 그가 말했어. 일 때문에 가야 해? 나츠가 물었어. 또 악당 잡는 거. 그가 말했어. 당연하지. 나츠가 젠타한테 물었어. 왜 악당을 죽이는 거야? 그리고 만약 그런 게 있으면 다른 일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했어. 젠타가 대답했어. 왜 이걸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나츠가 물었어. 그게 무슨 뜻이야? 그가 말했어. 네가 그런 말 하니까. 이게 나한테 남은 유일한 거일 수도 있겠네. 나츠가 그에게 말했어.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어. 보통은 그렇게 조용하니까. 그때 그녀는 충분히 편안해져서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어.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신경 쓰고 약할 수도 있고 그래도 평범한 사람이야. 그가 그녀에게 말했어. 잊어버려. 나츠가 대답했어. 됐어. 이제 너는 낯선 사람이 아니야. 우린 오랫동안 함께 있었고 계속 이러면 영원히 이상하게 될 거야. 그녀가 그에게 말했어. 가게로 돌아가야 해. 가면서 멈춰서서 말했어. 걱정 마. 얼굴에 주름 생길지도 몰라. 그들은 아리모리의 집으로 갔고 그가 떠나려 할 때 어머니가 불렀어? 그녀가 물었어. 오늘도 나가? 그녀는 그가 유일한 아들이고 형제도 없다고 말했어. 아리모리가 그녀에게 말했어. 나한테 형이 있어.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어. 형을 찾아봐. 가족 역사에 얽힌 일이야. 덕을 아는 사람은 그걸 잊고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야 해. 충성을 맹세한 사람은 사무라이임을 잊지 말아야 해.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아리모리가 대답했어. 형을 찾으면 그 일 그만두고 집을 나섰어. 그 후로 그는 빨리 달리다 지쳐서 멈췄어. 그는 형을 상상하며 형이 말하는 걸 떠올렸어. 너한테 친구가 없는 건 집이 있어서야. 집이 있어서 친구가 생기는 거야. 그는 집과 그 일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어. 그래도 자신의 의지를 굽히고 싶지 않았어. 그는 현실로 돌아와서 물었어. 형, 어디 있니? 겐타가 그 앞에 나타나서 말했어. 나를 찾고 있지. 그는 자기 이름이 겐타라고, 용병이라고 그를 도우러 왔다고 말했어.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어. 아리모리가 말했어. 상관없어. 내 말을 믿어주는 것만으로도 구원받은 기분이야. 겐타가 말했어. 형이 사라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아리모리가 말했어. 알았어. 저택으로 가자. 겐타가 동의하고 그들은 저택으로 갔어. 아리모리가 겐타한테 말했어. 너 용병이라고 했지? 부담이 적겠네. 그는 원래 사무라이 집안 출신이야. 겐타가 대답했어. 아니, 나 원래 타타르바라는 나라 산속 오두막에서 살았어. 그래도 나한테 이런 역할이 있어서 전사처럼 될 수 있었어. 아리모리가 말했어. 알겠네. 그가 물었어. 카디노가 너네 고향이야. 겐타가 대답했어. 맞아. 아리모리가 말했어. 타타르바 때문에 그 소의 칼집 보니까 잘 만든 것 같더라. 창피하지만 나 칼 보는 게 취미야. 카디노 칼은 장식이 없는 소의 칼집으로 유명한데 너네 칼집은 세심하게 만든 것 같아. 겐타가 말했어. 이 칼은 인류 칼이고 원래 성에 보관됐어. 그래서 내가 쓸 수 있게 됐어. 아리모리가 물었어. 이름이 뭐야? 겐타가 말했어. 야라이야. 아리모리가 말했어. 카디노 사람들은 이걸 오니오모 사쿠라고 부르고 오니아라이라고 해. 거기서 만들어진 건지 전설인 건지 그런 소문이 있어. 겐타가 대답했어. 그런 건 들어본 적 없어. 마을 영주가 이 칼은 얼음처럼 단단해서 1000년이 지나도 부서지지 않는다고 했어. 그게 다야? 아리모리가 겐타한테 물었어. 보여줄 수 있어. 겐타가 말했어. 미안, 안 돼. 아리모리가 말했어. 긴 이야기가 됐네. 겐타가 말했어.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게 나아. 아리모리가 말했어. 나 사다나 형을 찾고 있어.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어. 게다가 아무도 형을 기억하지 않고 부모님도 그 이름 모르셔. 나 혼자 가족의 외동아들이야. 형을 기억하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국 같은 대답이었어. 나만 형을 똑똑히 기억해. 그들의 아버지 알피가 나타나서 말했어.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러 오는 것 같진 않아. 겐타가 말했어. 사람들은 항상 가게에 와. 알피의 아버지가 말했어. 너 진짜 진지하네. 겐타가 말했어. 그건 장난이었고
아리모리가 걱정돼서 데려왔어. 그래서 여기로 왔어. 알피가 말했어. 이제 장난도 하네. 기분 좋네. 그 후로 켄타가 아리모리한테 물었어. 형이 사라진 게 언제야? 아리모리가 대답했어. 이번 봄, 4월 말.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지만 눈치챘고 형이 사라지기 직전에 딸을 만나러 간다고 했어. 형 방에 꽃이 있었고 이름은 모르지만 강한 향이 났어. 작고 흰 줄무늬가 있고 가운데에 부드러운 노란 꽃이 피 있었어. 형은 꽃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이상하게 궁금했어. 켄타가 아리모리한테 물었어. 언제 찾았어? 아리모리가 대답했어. 형이 사라진 후에 방에서 나 말고는 아무도 방에 안 들어가니까 그 자리에 두고 간 줄 알았어. 켄타가 물었어. 그 꽃 아직 있어. 아리모리가 말했어. 증거로 보관해뒀어. 켄타가 말했어. 내일 그 저택 보여줘. 다음날 켄타가 알피의 아버지 가게로 가서 나츠가 알피한테 밥을 요청했어. 알피의 아버지가 켄타한테 물었어. 언제부터 시작한 거야? 켄타가 대답했어. 며칠 전부터. 알피의 아버지가 말했어. 더 노력해봐. 알피가 아버지한테 물었어.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리고 켄타한테 말했어. 꽤 가까워졌네. 나츠가 말했어. 별로? 켄타가 우피한테 물었어. 아리모리랑 친한 거야. 그 애가 대답했어. 그렇게 친한 건 아니지만 가끔 여기 와서 얘기 나누거든. 그런데 무슨 일인데? 켄타가 말했어. 그건 별 의미 없어. 우피가 대꾸했어. 맞아. 그래도 나한테 잘해줘. 그 애가 말했어. 진지하고 착한 사람이야. 나츠가 물었어. 전에 마주친 그 사람이야. 우피가 말했어. 당연하지. 나츠가 덧붙였어.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 우피 아빠가 말했어. 칼 얘기 나오면 눈빛이 변해. 아빠가 켄타한테 다가와서 이걸 봐봐. 아리모리 가문이니만큼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 그리고 이 코가이도 나한테 줬는데 칼 관련된 게 믿기지 않아. 너한테 얘기하면 칼 이야기나 검 이야기일 테니까. 어떤 거였어? 엄마한테 몇 번 혼났어. 켄타가 우피 아빠한테 물었어. 그 사람 엄마 알아? 우피 아빠가 대답했어. 전에 본 적 있어. 착한 사람이고 보통 시끄러워. 아빠가 아리모리가 준 코가이를 보여주면서 선물이라고 했어. 켄타가 말했어. 이건 못 받겠어? 우피 아빠가 말했어. 나 같은 가게 주인한테는 쓸모없는 물건이야. 켄타가 말했어. 이건 원하지 않아. 우피 아빠가 고집스럽게 말했어. 받아, 꼭 받아. 켄타가 받아서 보관하겠다고 했어. 우피 아빠가 켄타 씨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어. 우피가 켄타한테 말했어. 아빠가 강요해서 미안해. 켄타가 우피한테 말했어. 아리모리가 꽃 얘기한 거 가운데 흰 줄무늬 있는 거 수련인가? 우피가 그렇다고 했어. 켄타가 말했어. 그런데 좀 작았어. 가능하면 수련 말고가 좋을 것 같아. 다시 그 어린 소녀로 넘어가서 공놀이 하면서 부모님이 행복하게 지켜보고 있어. 소녀가 부모님을 보니 사라졌고 공을 손에서 떨어뜨렸어. 켄타와 아리모리가 아리모리 집으로 갔고 아리모리가 들어오라고 했어. 그 다음에 아리모리 엄마가 나타나서 물었어. 이 사람은 누구야? 켄타가 앞으로 나서서 아리모리 엄마한테 자기소개하면서 갑자기 찾아온 거 미안하다고 했어. 아리모리 엄마가 켄타를 환영하면서 아리모리한테 물었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설명해 줄래? 켄타가 말했어. 나는 고도노 마을에서 왔어. 아리모리 엄마가 대답했어. 그 마을이 대장장이로 유명한 곳이네. 아리모리가 확인하면서 켄타가 사무라이이고 칼에 대한 열정이 같다고 했어. 그리고 켄타를 초대해서 저녁을 함께 보낸다고 했어. 그 다음에 아리모리 엄마가 켄타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물었어. 왜 고마워하는지 알 수 있을까? 그 애가 말했어. 아리모리 얼굴에 기쁨을 가져다 줬으니까 엄마로서 기뻐. 방에 들어가자마자 켄타가 아리모리한테 말했어. 내 엄마 정말 친절해. 아리모리가 대꾸했어. 사실 부끄러움 많아. 그 다음에 꽃을 보여줬어. 켄타가 외쳤어. 확실히 수선화야? 아리모리가 물었어. 이 꽃이 특별한 거야? 켄타가 대답했어. 아니, 예상보다 작아. 그리고 물었어. 봄에 찾은 꽃 맞아? 아리모리가 확신했어. 당연해. 켄타가 이어서 말했어. 내 형이 사라지기 전에 만난 그 소녀, 이제 요괴라고 믿어. 형이 다른 세계로 끌려갔을 거고 증거는 이 꽃이야. 아리모리가 물었어. 이 꽃이 요괴굴에서 온 거라고? 켄타가 말했어. 형 방 좀 보여줘. 아리모리가 동의하고 말했어. 알았어? 따라와. 아리모리가 나가자 켄타가 따라오지 않았고 아리모리가 물었어. 왜 안 따라와? 켄타가 대답했어. 미안. 먼저 가봐. 아리모리가 말했어. 하지만 방길 모르잖아. 켄타가 고집했어. 괜찮아. 아리모리가 대답했어. 알았어. 나가볼게. 아리모리가 나간 후
겐타가 생각했어. 내가 공개적으로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 아리모리가 형 방으로 가는 동안 겐타가 몰래 따라갔어. 아리모리가 도착하니 이상한 향기가 나서 어지러웠어. 그 다음에 다른 세계로 가서 소녀가 부모님을 불에서 구하려 했지만 실패했어. 모든 게 불 때문에 잿더미가 됐어. 소녀가 바닥에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사람들 사이를 걷기 시작했어. 다들 소녀를 무서워했어. 소녀가 누군가를 붙잡으려 하니 그 사람들이 도망갔어. 소녀가 물에 비친 자신을 보니 눈이 빨갛게 변해서 요괴가 됐어. 소녀가 혼자 말했어. 부모님도 잃었고 집도 잃었어. 게다가 추억까지 찢겨져 나갔어. 소녀가 뛰기 시작하면서 말했어. 나 자신도 잃어버렸고 그 정원으로 돌아갈 수 없어. 그 후에 도시로 가서 자랐어. 나중에 아리모리. 집에 가서 사다나가 훈련하는 걸 봤고 가족이 행복하게 지켜보고 있었어. 소녀가 울면서 말했어. 돌아가고 싶어. 소녀가 상상으로 부모님이 함께 있는 걸 생각하고 공놀이 했어. 그 후에 아리모리가 깨어났지만 소녀의 세계에서 물었어. 무슨 일이야? 진타가 아리모리 뒤에서 나타나서 놀라게 하면서 말했어. 내 형 방과 연결된 곳으로 헤매온 것 같아. 아리모리가 물었어. 이게 무슨 곳이야? 진타가 설명했어. 그 큰 불. 요괴가 된 소녀. 그리고 그녀가 살던 오래된 집은 이제 존재하지 않아. 이걸 봤어? 아리모리가 말했어. 다 봤어. 진타가 말했어. 이건 그냥 꿈이 아니야. 둘이 사다나 앞에서 소녀가 공놀이 하는 걸 봤어. 아리모리가 형을 보자 다가가려 했지만 머리가 아팠어. 사다나한테 물었어. 오늘 뭐 해줄까? 요리 실력이 더 좋아졌다고 했어. 소녀가 대답했어. 포기하고 떠나는 게 나을 거야. 사다나가 말했어. 그럼 내 특제 소바 만들 시간인 것 같아. 소녀가 재촉했어. 잘 들어. 가족과 집이 있잖아. 이 동정심 때문에 다 잃지 마. 이 행복한 정원은 부모님을 볼 수 있게 해주니까. 여기 있지 마. 사다나가 말했어. 오해했어. 집이란 사람들이 만드는 거지. 사람들이 만드는 곳이야. 행복은 어디서든 찾을 수 있고 행복이 없는 곳은 집이 아냐? 그는 그녀에게 행복은 어디서든 찾을 수 있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 곳은 집이 아니라고 말했어. 소녀가 사단에게 물었어. 어떻게 알아? 그는 대답했어. 너는 여기 혼자 100년 동안 있었으니까 속으로는 이미 이해했을 거야. 그는 그녀에게 이곳을 떠날 수는 있지만 그녀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어. 소녀가 고집스럽게 말했어. 그건 불가능해. 이 정원은 이제 내 거니까. 사다나가 물었어. 둘이 사는 건 어때? 이럴 수 있을 테니까 네가 내 딸이 되고 싶으면 사무라이 그만두고 밖에서 조용히 살자고. 소녀가 대답했어.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어. 너를 아빠로 볼 수 없어. 사다나가 말했어. 알았어. 어색하지만 마음 바꿀 때까지 기다릴게. 네가 나를 아빠로 생각하는 날이 오면 함께 떠날게. 소녀가 말했어. 그날은 오지 않을 거야. 사다나가 아쉬워하며 말했어. 아깝네. 영원히 여기 있을 것 같아. 그 후에 사다나가 사라졌어. 아리모리가 소녀한테 물었어. 형이 어디 갔어? 소녀가 대답했어. 아무도 없어.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아리모리가 소녀한테 애원했어. 형 좀 데려와. 진타가 아리모리한테 다가가서 말했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아리모리가 물었어. 왜 그런 소리 해? 방금 봤어. 여기 있었어. 진타가 설명했어. 한때 있었을 뿐이야. 아리모리가 진타한테 물었어. 무슨 뜻이야? 진타가 대답했어. 꽃들은 계절에 따라 피니까. 아리모리가 물었어. 형하고 무슨 상관이야? 진타가 설명했어. 네가 보여준 수선화는 겨울에 피는데 사다나가 봄 초에 사라졌고 지금은 가을이야. 그래서 사다나가 수선화 어디서 구한 거지? 요괴굴은 우리 세계 바뀌니까. 여기서는 수선화가 항상 피는 줄 알았지만 틀렸어. 이 겨울꽃은 봄의 신호야. 우리 세계는 가을인데 여기서 봄꽃이 피니까 이 세계에서 시간이 훨씬 빨라. 소녀가 말했어. 시간이 우리 현실보다 훨씬 빨리 가. 아라모리가 물었어. 시간이 어떻게 빨라? 소녀가 대답했어. 꿈꾸는 능력으로 과거의 행복한 정원을 만들어 추억을 다시 사는 작은 세계야. 그런데 소녀의 부모님이 나타났다 사라졌어. 소녀가 말했어. 그게 다야. 누구도 이 작은 세계에 가둘 수 없어. 내 힘은 그냥 화려한 향수 여행일 뿐이야. 아라모리가 형에 대해 물었어. 형은 죽은 거야. 소녀가 말했어. 아무도 없어. 그 다음에 말했어. 이제 가봐. 내 형을 데려간 건 나지만 히오마가 나한테 구원을 줬으니까 고마워. 깨면 원래 곳으로 돌아갈 거야. 진타가 소녀한테 물었어. 너는 앞으로 뭐 할 거야? 소녀가 대답했어. 잃어버린 걸 계속 바라볼 거야.
그리고 이 남자는 평생 나한테 특별한 곳을 만들어줬어. 진타가 말했어. 이제 사다나한테 한 약속 지킬 거지? 그 후에 그들은 원래 세계로 돌아왔어. 아라모리가 말했어. 이제 돌아온 것 같아. 형이 왜 요괴 세계에 머물렀는지 이해가 돼. 그 다음에 그들은 오비 할아버지 식당으로 갔어. 아라모리가 역사 기록을 찾아봤는데 대의린 불이 2세기 전에 일어났고 그게 소녀가 모든 걸 잃은 불이라고 믿었어. 미우라 저택이 있는 땅이 소녀 가족 집이었을 거라고. 이건 이론이지만 아라모리가 진타한테 물었어. 너도 그렇게 생각해. 이게 왜 우리 집과 연결됐는지 설명이 돼. 시간을 초월한 연결이야? 시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할지도. 진타가 아라모리한테 미안하다고 했어. 결국 도와주지 못해서 아라모리가 말했어. 미안할 것 없어. 정말 고마워. 사다나가 원칙대로 산 사람이라고. 왜 가족을 버렸는지 모르지만 알아본 건 마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야. 그게 다야. 늦었으니까 가봐야 해. 일해야 하니까. 떠날 때 오비가 그를 멈추고 말했어. 내 형은 멋진 사람이야. 아무도 기억 안 나도 필요한 소녀를 구하려고 모든 걸 걸었으니까. 아라모리가 울었어. 정말 자랑스러워. 그 다음에 떠났어. 그 후에 오비가 진타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말했어. 나도 고마워. 진타한테 물었어. 왜 그렇게 우울한 얼굴이야? 진타가 대답했어. 이 사건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요괴를 히오마라고 부르는데 들은 이름은 사다나였어. 이름이 다르다는 게 이상해. 오비 아빠가 말했어. 사다나의 진짜 이름이 히오마일 수도 있어. 내 지식으로는 사무라이의 진짜 이름은 주군이나 가족만 알아. 오비 아빠가 웃으면서 말했어. 사실 가족도 모를 수 있고 소녀가 그를 히오마라고 부른 건 가족으로 생각한 거야. 진타가 말했어. 전에 생각난 게 있어. 아라모리 엄마가 카레 집트 집착한다고 혼냈어. 오비 아빠한테 특정 문구를 다시 말해달라고 했어. 오비 아빠가 말했어. 아라모리 엄마가 그만하라고 했고 우연히 들었어. 진타가 말했어. 나도 아라모리 엄마 만났어. 친절하고 고귀한 분이야. 나 같은 방랑자에게도 예의 바르게 말했어. 아들 이름을 나오츠라고 불렀어. 그럼 아라모리의 진짜 이름은 어디서 들었지? 주군이나 가족만 아는 이름이야. 요괴가 사다나가 없다고 했지만 요괴는 거짓말 안 하지만 진실을 숨길 수 있어. 그랬던 것 같아. 사다나가 소녀와 이 세계로 간 후 20년 넘게 살다가 떠났어. 결과적으로 나이 들었고 현실 세계에선 한 달만 지났어. 그래서 늙은 모습으로 집에 못 갔어. 도시로 가서 집을 사서 에도의 소바 가게를 열었어. 잘못된 점 있으면 고쳐줘. 우피 아빠가 말했어. 요괴의 세계에서 시간이 빨랐잖아. 사다나가 늙어서 죽은 게 더 합리적이지 않아? 진타가 대답했어.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 우피 아빠가 진타한테 물었어. 그 확신은 어디서 온 거야? 진타가 말했어. 소녀가 웃고 있었으니까. 사다나가 죽을 리 없어. 새로운 아빠가 됐으니까. 맞지, 사다나? 우피 아빠가 항의 다해했어. 그건 불공평해. 언제 알아챘어? 진타가 대답했어. 모든 게 끝난 순간이었어. 여러 힌트가 있었지만 가문 이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소박하게 주인이 사무라이 도구를 가진 게 이상했지만 사다나일 때 받은 거잖아. 우피 아빠가 동의하면서 설명했어. 아라모리가 머리 긁을 때마다 불편해했으니까. 그래서 그 머리 케어 스틱을 선물했어. 진타가 우피 아빠한테 물었어. 아라모리한테 네가 형이라고 말 안 했어. 아라모리가 알면 기뻐할 텐데. 우피 아빠, 사다나가 말했어. 가장 필요했던 사람 곁에 있기로 했으니까. 그 이후로 미우라 가문 멤버로서의 정체성을 잃었고 아라모리의 형이라고 할 자격 없어. 게다가 아라모리는 이제 어른이야. 없어도 잘 지내. 그 스틱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너한테 선물할게. 진타가 말했어. 정말 고집센 분이야. 사다나가 사과하면서 말했어. 미안해. 내 논리를 이해 못할 수도 있겠네. 그래서 물었어. 어떻게 생각해? 이 소녀를 아빠로 하기로 한 이유 알아? 진타가 말했어. 특별한 이유는 없지. 그렇지. 사다나가 웃으면서 말했어. 명확해. 혼자 고통받는 걸 볼 수 없어서 곁에 있기로 했어. 인생에서 길을 선택하면 그걸 지키는 거야. 누가 이해하든 상관없지.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설명할 필요 없어. 진타가 동의하면서 말했어. 맞아. 우리 이유는 우리 거야. 남이 이해할 필요 없어. 사다나가 말했어. 네가 이해할 줄 알았어. 늙은 지혜가 있네. 너 요괴잖아. 놀랐어. 사다나가 말했어. 20년 넘게 요괴와 살았으니까 그들이 전달하는 감정을 알게 됐어. 진타가 사다나한테 소녀에 대해 물었어. 사다나가 말했어. 그녀가 여기 있어. 우피를 봤어. 진타가 말했어. 그럼 왜 그녀 세계로 들어가기 쉽지? 우피가 말했어.
내가 말한 거 기억 안 나? 넌 아직 애야. 진타가 대답했어. 200년 넘게 산 너한테는 나도 애지. 우피가 진타한테 물었어. 다음은 뭐 할 거야? 요괴 제거가 내일이라고 했잖아. 진타가 말했어. 가키소바 좀 먹고 싶어. 우피가 아빠한테 가키소바 한 그릇 가져다 달라고 했어. 사다나가 대답했어. 알았어. 바로 할게. 우피가 웃으면서 진타한테 차를 따라주었어. 진타가 우피한테 물었어. 왜 웃어? 우피가 말했어. 정말 행복해. 안 보여? 내 인생에 의미가 더 있단 걸 알아. 가키소바를 가져다 줬어. 진타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말했어.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러 가장 소중한 것조차 손가락 사이로 빠지고 잃어버린 건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 현실로 돌아와서 사다나가 진타한테 말했어. 이번에 가키소바 정말 잘 됐어. 진타가 나츠 아빠한테 가서 아키우라는 요괴에 대한 새로운 인물을 논의했어. 화가한테 그려졌대. 화가가 초상화를 팔자 중병에 걸렸고 아키우를 죽여달라고 했어. 보상도 크대. 만화책 가게 주인이 나츠 아빠한테 알려줬어. 진타가 아키우는 평범하다고 생각했지만 특정 조건에서 나타나는 초자연적 존재일 수 있어. 진타가 세단 가게로 가서 오비한테 가키소바 좀 가져다 달라고 했지만 젠지가 와서 아키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어. 젠지가 아키우 그림을 보여주면서 주인이 저주로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고 했어. 젠지가 손에서 그림이 떨어지면서 찢어졌어. 세단이 화가 나서 젠지가 저주받은 그림을 가게에 가져온다고 했어. 진타가 전에 팔린 같은 요괴 그림을 보여줬어. 나츠 아빠한테서 얻었고 두 그림이 너무 비슷해서 놀랐어. 이런 그림이 어떻게 퍼졌는지. 최근에 그려진 거라서 색이 선명해서 1년도 안 됐다고. 티나마초 만화책 판매자에게 물어보면 화가 알아낼 수 있어. 젠지가 진타를 위해 하는 것 같아. 나츠도 돌봐주니까 이제 보답할게. 그 다음에 그림 창고로 가서 젠지가 화가 사는 곳을 알아냈어. 젠지가 진타한테 화가 위치를 알려줬어. 진타가 그곳으로 갔어. 화가 집에 도착했어. 사가의 집이었어. 밖에서 부르자 들어갈 수 있었어. 사가가 침대에 누워있지만 진타를 환영해서 앉으라고 했어. 예의 바른 사람이네. 방에 그림 도구가 가득해서 진타가 놀랐어. 병 때문에 그림 그리는 걸 그만뒀다고 생각했어. 사가가 설명했어. 실제로 나이 들어서 그만뒀어. 저주는 아니야? 진타가 사가한테 아키우 그림을 보여주자. 사가가 기억났어. 내가 그린 거야? 진타가 조사를 위해 이 그림의 기원을 확인하고 싶었어. 사가가 진타한테 그림 이름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을 알려줬어. 에도의 길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모토오라라는 남자가 이 여자를 카잔트카라고 명명했어. 진타가 모토오라 이름 듣자 놀라고 칼을 봤어. 모토오라가 자매놀이에서 구해줬던 사람이었어. 과거를 회상하면서 모토오라가 부상을 입으면서 마을을 지켰고 요괴를 이기지 못해 사랑하는 여자를 보호하지 못했다고 느꼈어. 그녀 보호자가 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고 불행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변해. 변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마음도 변해. 변하고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 진타한테 말했어. 나처럼 되지 마. 증오를 소중히 해. 수준을 지키라고. 그 다음에 마을을 구하러 갔어. 그 후에 진타가 현실로 돌아와서 모토오라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어. 그가 수호자 아빠였으니까. 하지만 아키우 없이 말할 수 없어. 사가가 말했어. 내가 젊고 서툴렀을 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여자를 봤어. 이름을 말해주지 않았어. 그 이후로 그녀가 돌봐줬어. 둘이 함께 살았고 사가가 아름답게 그림 그리기 시작했어. 모토오라가 메시지를 전달하러 왔어. 화가 나서 메신저 노릇하게 됐다고. 아름다운 소녀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실력 좋은 검객이 편지나 전달하게 됐다고 화냈어. 사가가 진타한테 말했어. 그 노인이 매년 이태 가서 불평했어. 아름다운 소녀가 함께 있을 때 그린 그림이고 팔려고 했어. 하지만 지금 돌고 있는 건 새 드래프트에서 새긴 목판화야. 사실 이 그림은 아름다운 소녀의 거지만 완전히 그렇진 않아. 요괴 그림이 분명해. 그런데 진타가 그림에서 본 건 소녀 손에 든 칼, 모토오라 거라고 믿었어. 사가가 그 관찰에 감탄했지만 진타를 화나게 하지 않게 원래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 사가가 회상했어. 모토오라가 와서 사랑하는 사람 초상화 그려달라고 했어. 자주 불평했어. 그녀가 이유가 있었지만 사가는 모토오라의 여자를 본 적 없어. 중요한 건 아름다운 소녀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어. 그녀는 시나노에서 태어났어. 끔찍한 일을 겪고 가토로 도망갔고 다시 이토로 도망쳤어. 아름다운 소녀와 사가가 그릴 그림 사이에 연결이 있었어.
그들은 서로를 비추지만 이름 없이 현실로 돌아와서 진타가 깨달았어. 아름다운 소녀가 모토오라의 연인이고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 모토오라가 말한 걸로 알았고 요게 그림이라고 했어. 장난으로 아름다운 소녀를 놀리기 위해서 그림 그린 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그림이 요괴를 그린 건지 팔아서 벌 받을지 궁금했어. 하지만 다 심각해졌고 사람들이 병을 가져온다고 했지만 우연일 뿐이야. 불길한 건 없어. 그냥 평범한 그림이야. 모토오라를 만족시키려고 열심히 그렸어. 소녀가 너무 아름다웠으니까. 하지만 다른 게 있었어. 소녀를 보니 공주를 생각났어. 같은 사람이지만 모토오라한테는 달랐고 공연히 살아있게 느껴졌어. 항상 소녀가 이걸 말했어. 모토오라가 젊은 진타한테 말했어. 신한회의 사화 출신 소녀야. 당연히 사가도 알았어. 회상에서 모토오라를 만족시킨 후 이 그림을 야사카라고 명명했어. 신한호 출신 소녀라서. 이 이름이 어울렸지만 그녀의 예외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카잔트카라고 했어. 사가가 현실로 돌아와서 말했어. 카잔트카가 처음부터 끝까지야. 모토오라는 집착적인 사랑의 화신이고 저주 같은 무거운 감정이 담긴 그림이야. 사가가 진타한테 이걸 말하지 않게 했어. 슬프게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진타의 표정을 보니 사가가 감탄했어. 진타한테 말했어. 모토오라가 카잔트카에 대해 말한 적 없어. 원본 그림을 줬어. 약간 더러워졌지만 괜찮아? 하지만 사가가 진타한테 바란 건 모토오라가 한 말을 싫어하지 말라는 거야. 어리석었지만 가족을 챙겼어. 아빠가 된 후로 그녀한테 관심을 두고 에도에 잘 안 갔어. 진타와 수준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에도에 안 갔어. 진타가 모토오라를 처음 만난 걸 기억했어. 데려가서 돌봐줬어. 모토오라가 진타한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쳤어. 세단 가제로 넘어가서 사단이 진타한테 음식을 줬어. 하지만 진타가 안 좋아 보였어. 사가 만난 동안 무슨 일 있었어? 아빠의 나쁜 면을 발견한 거야. 부모는 긴장하고 당황하고 걱정하는 게 자연스러워. 그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결국 내 아빠야. 맞아. 그 다음에 나츠 아빠 집으로 가서 이 그림이 요괴와 관련 없고 효과도 없다고 알려줬어. 죽은 남자는 우연이었어. 이건 정상이었어. 철저히 조사한 결과 모든 게 평범했고 의심되는 건 없었어. 이상하거나 위험한 일도 없었어. 나츠 아빠가 진타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함께 식사하자고 했어. 술을 마시면서 서로 따라줬어. 나츠 아빠가 술을 많이 마셨어. 도망치듯이. 이건 취미야. 술이 요즘 많이 줄었어. 진타도 술을 좋아해서 달 아래에서 마시는 걸 선호했어. 기회가 되면 다시 마시자고 했어. 7년 후 요괴가 진타한테 혼자 와서 사달라고 했어. 고통스럽대. 하지만 진타가 사지 않았어. 요괴가 애원했지만 거절했어. 그 다음에 요괴가 진타를 공격했지만 해치지 못했어. 진타가 요괴의 이름 알아보려 했지만 기회를 주지 않았어. 결국 진타가 요괴를 죽였어. 흰 연기가 나왔어. 여자가 이걸 다 보고 진타한테 보상해주면서 설명했어. 이 소녀가 원래 요시와라 매춘부였는데 낮은 계급에 매독에 걸려 몸도 마음도 망가졌어. 결국 요괴가 돼서 벚나무 아래 남자를 죽였어. 진타가 왜 이 임무를 맡았는지 물었어. 동정심 때문이야. 여자가 자신을 감정적이라고 하면서 언젠가 나도 같은 상황이 될 테니까 생각하면 눈 감을 수 없어. 진타한테 고마워했지만 진타가 놀랐어. 그녀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다니. 여자가 말했어. 생계를 위해 이 일을 하니까 남자 표정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어. 네 표정이 길을 잃은 아이 같아. 진타가 여자에게 물었어. 너 대체 누구야? 여자가 자신을 유타카라고 소개했어. 거리 매춘부들 사이에서 흔한 이름. 이름만으로 충분하지. 언젠가 내가 벚나무 아래 요괴가 되면 빨리 죽여달라고 했어. 그때는 보상 안 줄게. 진타가 말했어. 난 공짜로 일 안 해. 그녀가 무정하다고 생각했어. 그 다음에 여자가 갔어. 진타가 이 여자가 정말 수수께끼 같다고 느꼈어. 다음으로 관료진 사원으로 가서 성스러운 날이라서 사람들이 많아. 여기 오피와 나츠가 있어. 나츠가 오피한테 물었어. 초대한 남자는 어디 있어? 오피가 말했어. 진타랑 아머가 일하니까 안 왔어. 젠지도 초대한 사람이니까 못 왔어. 나츠가 아빠 흉내를 내면서 말했어. 좋은 상의는 축제 같은 날이 사업 기회라고 했어. 아빠가 그랬어. 그러니까 즐기자고. 그 후에 아이들과 놀고 소시지와 과자 먹으면서 특정 식물에 멈췄어. 거기서 나츠가 여름 한가운데라고 배우고 오피한테 이 식물 이름 물었어. 오피가 말했어. 호즈키야. 열매가 핑크색처럼
불의 해에 젖은 것 같아서 불꽃처럼 보인대. 이론이 많지만 정확한 출처는 없어? 오피가 말했어. 호즈키라고 쓰는 사람도 있어. 요게 랜턴이라는 뜻이고 요괴가 돌아다닐 때 빛나는 거라고. 나츠가 이걸 무서워했어. 오피가 나츠가 요괴를 무서워한다고 생각했지만 나츠가 말했어. 다들 요괴 무서워해. 나츠가 말했어. 나도 2번 요괴 됐어. 진타가 아니면 죽을 뻔했어. 4년 전에 이틀 밤 버디가드 했어. 요괴 팔 자르는 걸 봤을 때 내 아내 아이는 책에서 본 결투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 그녀는 그가 왜 이 길을 걷는지에 대한 그의 말을 떠올리며 오피에게 그때 그가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싸움꾼의 눈빛이 아니라 슬라이트 스타츠로 부서질 수 있는 약한 사람의 눈빛이었다고 했어. 그때 그녀는 그가 자신과 다를 바 없다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편안함을 느꼈어. 이 감정을 사랑이라고 부르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실망할 거라고 생각했어. 오피는 동의하면서 젠타가 자신의 감정을 피하고 대면하기를 거부한다고 말했어. 그때 아키츠 씨가 그들을 불러서 자신의 물건을 보여주며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사라고 장려했어. 나츠가 오피에게 속삭이면서 그 남자가 누구냐고 물었어. 오피가 그건 우리 식당의 단골 손님이고 교토에서 왔대. 그 다음 아키츠가 나츠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수막으로 아키츠라고 하자. 그녀는 놀랐어. 수막으로 아키츠는 최고의 금속 공예가로 알려져 있으니까 아키츠가 그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하자. 그녀는 자신을 도하쿠의 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걱정하지 않겠냐고 했어. 그리고 그의 물건들이 그의 이름에 걸맞은지 물었어. 그녀가 물건을 훑어보니 꽤 괜찮아 보였어. 아키츠가 그들에게 짝이 드는 2개의 조가비를 보여주자. 나츠는 알아보고 조금 달았지만 솜씨가 아주 좋다고 했어. 아키츠가 그녀에게 너도 그 나이쯤 되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 조가비를 선물로 주면 그 애가 반할 거라고 했어. 하지만 나츠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고 부정했어. 오피가 끼어들어서 그녀한테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는데 부끄러워서 말 안 한다고 하자. 나츠는 그 말에 더 부끄러워져서 웃음이 터졌어. 그 다음에 그는 다른 걸 보여줬어. 부풀어 오른 새를 나츠가 잡아서 진짜 귀엽다고 하면서도 수마구로에 비하면 안 되지만 아키츠가 그들에게 왕의 혈통에서 새가 조가비로 변해서 바다에 떨어진다는데 그건 그냥 신화일 뿐이라고 했어. 그리고 가을 늦게 새들이 사라지면서 바다에 떨어져 조가비로 변한다고 하면서 이 새는 조가비에 비해 작아서 나츠에게 딱 맞는다고 했어. 나츠는 그가 자신을 놀리는 줄 알았지만 그는 아니라고 하면서 겨울을 버틸 수 있는 부풀어 오른 새가 되라고 했어. 그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다고 하면서 그녀의 감정이 피어나 조가비로 변하길 바란다고 했어. 하지만 나츠는 자신을 새라고 부르는 건 싫었어. 그래도 마음에 들어서 사기로 했어. 돈을 주고 나서 아키츠가 선물로 뭘 건네자 나츠는 그게 진짜 수막으로 관자시가 맞냐고 놀랐어. 그녀가 어떻게 그걸 얻었는지 물었지만 그는 그게 별 가치 없다고 안 가지면 버릴 거라고 하자 나츠는 그걸 버린다고 해서 충격받았어. 그래서 아키츠가 꼭 가져가라고 하면서 그게 그녀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했어. 나츠가 받아들이고 아키츠에게 고마워하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어. 떠나면서 종소리가 더 세게 울리고 나무에서 식물이 떨어지면서 커다란 그림자가 드러났어. 그 다음에 젠타로 넘어가서 그는 또 다른 요괴를 쫓고 있었어. 그가 그곳으로 가서 찾아내고 죽였어. 그 후에 젠타는 그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가서 보상을 받았어. 그 사람이 특별한 술을 좀 주겠다고 했지만 젠타는 거절하고 떠났어. 그 술은 좋은 데서 구한 거라서 시장에 안 나왔대. 그 남자는 젠택에 감사해 하면서 앞으로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탁하라고 했어. 젠타가 혼자 걷고 있을 때 유타카가 나타나서 그가 무사히 나왔다는 걸 알았다고 했어. 젠타가 그녀에게 걱정했냐고 물었고 그녀는 걱정했다고 확인했어. 그녀는 만약 그 정보 때문에 죽으면 그녀가 못 살 거라고 했어. 젠타가 그 정보에 대한 대가를 주고 유타카가 젠택에 무슨 고민이 있냐고 물었어. 그는 죽이고 싶지 않은 걸 죽였는데 검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게 고민이라고 대답했어. 그 다음에 그녀는 가다가 멈춰져 요괴를 전문으로 죽이는 다른 남자에 대해 말했어.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이 아니라 음육이야. 시키가미를 조종할 수 있는 그들은 개나 새 같은 동물을 이용해서 요괴를 사냥할 수 있지만 그건 그냥 소문일 뿐이라고 했어. 그녀는 떠나면서
새 라이벌이 그의 일을 뺏지 않게 조심하라고 조언했어. 다음에 젠타가 사다타 식당으로 가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 오비가 그에게 아스터가 안 좋아한다고 했어. 나츠가 젠타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손을 잡고 그를 그리웠다고 했어. 젠타가 손을 빼려고 했지만 나츠는 그만하라고 했어. 그 다음에 오비가 젠택에 무슨 일 있었는지 알려줬어. 아스터가 관자실을 머리에 올린 첫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울면서 젠태에 대해 물었대. 젠타가 나츠에게 관자실을 확인해 달라고 했고 그가 잡았을 때 완전히 평범한 거였어. 아무 문제 없었어. 살다나가 부수자고 했지만 젠타가 거절했어. 나츠가 다시 관자실을 달라고 했고 젠타가 그녀에게 줬어. 그녀가 그것을 꼭 안고 있을 때 젠기가 다가와서 상황에 놀랐어. 그가 젠택에서 그녀를 떼어내려 했지만 그녀가 소리쳤어. 그 다음에 그들은 다 같이 테이블에 앉았고 나츠는 여전히 젠타를 붙잡고 있었어. 젠기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했어. 젠타가 오비에게 관자실을 어디서 샀는지 물었고 오비가 아키츠 씨가 판 거라고 모든 정보를 줬어. 젠타가 그를 찾아가서 물어보자고 했을 때 젠기가 아키츠가 이미 몇 년 전에 죽었다고 했어. 젠기는 그가 말 그대로 수십 년 전에 죽었고 이제 빚과 검장식품, 관자실을 파는 데로 옮겼으며 그의 작품은 희귀해서 구하기 힘들다고 했어. 오비가 나츠가 그 머리핀이 수믹으로 작품이라고 했기 때문에 젠기는 아키츠가 요괴로 변해서 그들을 쫓아온 거라고 믿었어. 그 다음에 사다나가 아키츠 씨를 직접 봤고 그가 요괴일 리 없다고 했어. 젠타도 사다나의 말을 믿었고 젠기는 젠타가 아키츠를 만난 적도 없는데 믿는 게 놀라웠어. 오비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자 다들 절망적인 기분이었어. 젠타가 아키츠를 찾아가려고 하자 나츠가 그를 꼭 붙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 젠타가 나츠에게 가자고 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그를 오래 기다렸고 이제 놓지 않겠다고 했어. 젠타가 나츠에게 왜 자신 곁에 있고 싶어하며 형이라고 부르는지 물었어. 그녀는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했어. 나츠가 그에게 새가 꽃을 안는 것처럼 그럴 이유가 있나요? 라고 했어. 그리고 그녀는 그저 그의 곁에 있고 싶을 뿐이었고 오랜 기다림 끝에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만족하다고 했어. 그 후에 젠타가 이제 나가서 다시 돌아올 테니 걱정하지 말고 이 자리에 있으라고 했어. 그가 떠나자 다들 젠타의 태도가 상황을 잘 처리하는 것 같아서 놀랐어. 그 다음에 키네루잔 사원으로 넘어가서 젠타가 여러 곳에서 아키츠에 대해 물었지만 찾지 못했어. 갑자기 젠타가 과거에 일어난 일을 떠올렸어. 현재로 돌아오자 아키츠가 그의 뒤에 나타나서 오늘 밤은 아름다운 달이 뜰 테니 그런 날 술 마시는 걸 좋아한다고 했어. 젠타가 그에게 무슨 일이 필요한지 물었고 그가 아키츠인 줄 몰랐어. 아키츠가 그를 찾아온 거라고 하면서 요괴가 그를 찾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했어. 젠타가 아키츠에게 이름을 물었고 아키츠는 자신의 요괴 힘을 드러내면서 이름이 아키츠라고 하며 개 무리를 소환했어. 그 다음에 아키츠가 개들에게 젠타를 공격하라고 명령했고 3마리의 개가 달려들었어. 하지만 젠타가 첫 번째 개의 머리를 베었고 아키츠가 그걸 보고 감탄했어. 그 다음에 그는 젠타가 더 노력하게 하려고 또 다른 개를 보여줬어. 개들이 일제히 공격해오자 젠타가 검으로 때려서 대응했어. 하지만 개들이 다시 나타나서 젠타는 그들이 끝없이 나오는 게 놀랐어. 그 다음에 그는 자신의 사라지는 힘을 썼어. 개들이 다시 공격해왔고 그는 여러 번 죽였지만 그들은 후각이 강해서 계속 나타났어. 젠타가 다시 나타나서 빠르게 아키츠를 공격해 맞췄고 그를 뒤로 밀었어. 아키츠가 일어나려고 하자 젠타가 그의 머리를 향해 검을 내리쳤어. 하지만 아키츠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건 그냥 환영이었으니까 좋은 시도였지만 젠타가 실수했고 아키츠가 다시 사라졌어. 개들이 젠타를 공격해서 그를 압도하고 바닥에 넘어뜨렸어. 아키츠가 그의 개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젠택에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어. 하지만 젠타가 다시 변신해서 아키츠가 그가 살아있다는 걸 놀랐어. 젠타 뒤에 아키이치의 개 영혼들이 젠택의 우수한 요괴였고 그는 그들을 잡아서 아키츠를 공격하게 했어. 개들이 아키츠를 둘러싸고 도망가지 못하게 했어. 그 다음에 젠타가 아키츠를 향해 다가가자 아키츠가 자비를 베달라고 했어. 젠타는 왜 그러겠냐고 물었어. 아키츠가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여러 답을 듣고 싶어서 젠타가 그를 죽이지 않게 했어. 그는 말 안 한다면 젠타가 그의 기억을 영원히 지워버릴 거라고 했어. 아키츠가 모든 걸 말하겠다고 했어. 그래도 그는 방어할 수 있지만 젠타가 그게 아니라고 고집했어. 왜냐하면 아키츠가 많은 트릭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아키츠는 젠타의 말에 감탄했어. 왜냐하면 그는 한 번도 힘을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아키츠가 개들을 치워달라고 해서 질문을 대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 왜냐하면 개들이 무서워서 젠타가 모든 걸 숨겼고 아키츠는 그게 순진하다고 웃었어. 하지만 젠타는 아키츠의 말을 믿었어. 아키츠가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하지만 그는 아니라고 하면서 개들을 돌려주고 나서 도망가지 않겠다고 했어. 그는 땅에서 개들을 주워서 다시 피곤하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젠텍에 물었어. 그건 종이로 만든 조각상들이었고 감정과 느낌으로 충전된 거였어. 그게 힘의 원천이었어. 부정적인 감정이 물리적인 요괴로 변할 수 있듯이 물건도 살아날 수 있었어. 젠타는 아키츠의 말에서 감정을 요괴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이해했어. 물론 아키츠는 그걸 할 수 있었고 그걸 츠쿠모감이라고 불렀어. 그는 영적인 매체처럼 마법 생물을 조종하는 사람이었지만 츠쿠모가미를 이용해서 젠타는 아키츠가 엑소시스트 가문 출신인 줄 알았지만 아키츠는 부정하면서 나구모나 코코미처럼 유명한 엑소시스트들은 혈통으로 기술을 계승한다고 했어. 하지만 아키츠는 그냥 장인일 뿐이었어. 처음에 수목으로 아키츠는 평범한 장인이었지만 솜씨가 아주 뛰어났어. 그가 수목으로 해서 만든 모든 게 특별한 영혼으로 변했어. 그 자신도 모르게 그 일들이 커지면서 그는 그 물건들을 조종할 수 있는 기술을 상상했어. 수목으로가 죽은 후 그는 모든 걸 제자에게 넘겼고 그는 그 세 번째 계승자였어. 츠쿠모가미 아키츠라는 이름은 장인으로 유명하지. 영혼 다스리는 걸로. 그게 끝나자 진타가 그의 이름과 물어보고 싶은 걸 물었어. 아키츠가 진택에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어제 나츠에게 판 관자시에 대해 물었어. 아키츠가 기억을 더듬어서 그걸 누군가에게 줬지만 팔지 않았다고 했어. 하지만 진택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 그는 나츠가 그걸 쓰자 완전히 다른 성격으로 변한 이유와 그 관자시의 배경이 뭐냐고 물었어. 하지만 아키츠에게 그 관자시는 그냥 평범한 머리핀이었어. 그 다음에 그는 뭔가를 기억하고 나서 진택에 그 소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 검을 치워야 한다고 했어. 진타는 그 말을 별로 믿지 않았지만 아키츠는 최선을 다할 거라고 했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진타는 그를 믿을 수밖에 없었어. 진타가 검을 치우고 나츠에게 갔어. 그녀가 그를 보자마자 다가와서 그가 부탁했으니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어. 진타가 늦어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나츠는 결국 그가 돌아올 줄 알았어. 그 다음에 진타가 그녀를 데리고 나가서 밤에 마을을 돌아다녔어. 진타가 눈꽃 버드나무 앞에 멈춰서 봄에 눈처럼 피는 거라고 설명했어. 나츠는 그가 모든 걸 아는 것 같아서 놀랐어. 그녀가 애정어린 목소리로 내 소중한 오빠라고 불렀지만 진타는 그 단어가 싫었어. 그건 모든 사람 앞에서 노출되는 기분이 들어서 싫었어. 그는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못했고 그 비 오던 밤에 한 약속이 쉽게 깨졌다고 했어. 그는 끝까지 사랑하는 오빠가 되지 못했고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진타가 아니었어. 그녀와 수준에 대해 말하자 그는 형이 아니었어. 하지만 나츠는 반대하면서 그의 손을 잡고 새가 꼭 곁에 있을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었어. 형제도 마찬가지야. 상황이 어떻든 그들의 유대는 끊어질 수 없어. 많은 달을 살아온 후 그녀는 마침내 그의 곁에 있을 수 있는 길을 찾았고 그가 행복을 가져다 줄 길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 우리는 다 감정을 찾는 곳을 찾아 살아가고 그건 긴 시간 여행이 필요해. 하지만 진타는 그걸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 나츠는 그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했어. 그게 인생의 목적이니까. 그럼에도 진타는 확신하지 못했어. 그는 그녀가 그의 불평을 들어줘서 고마웠고 그녀를 그녀의 다른 반으로 되돌리려고 다가갔어. 나츠는 놀라서 눈물을 흘렸어. 그 다음에 그는 아키츠가 말한 대로 나츠에게 이 고지를 주기까지 그녀가 본성으로 돌아오게 했어. 나츠가 진택에서 고지를 받아서 관자시와 함께 두자 새가 나타나서 날아갔어. 나츠가 의식을 잃었고 곧 아키츠가 나타나서 진타를 축하하면서 모든 게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했어. 그들은 강으로 이동해서 아키츠가 고지의 용어를 설명했어.
그건 머리를 긁는 데 쓰이는 한자야. 헤어스타일링 도구이자 머리가 가려워도 헤어스타일을 망치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여자와 젊은 남자를 위해 만들어졌으니까 남자들은 검 옆에 두지. 그건 형과 누이처럼 닮았어. 이 모든 고지는 수마구로가 만든 거고 진타가 그 관자시의 자매 조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Dear Brother라고 불렀어. 하지만 진타는 그 관자시가 고인이 된 주인의 남은 감정과 함께 있었고 나츠가 그 감정에 사로잡혀 소중한 오빠를 찾고 있었어. 이 말에 아키츠가 웃었어. 그건 연극에서 나온 이야기처럼 들리니까. 이 두 조각은 쌍으로 만들어졌고 아키츠 뒤에서 등나무 잎이 떨어지면서 종소리가 다가오는 신호처럼이었어. 그는 그게 요슈의 시라고 하면서 무사구로가 꽤 장난꾸러기라고 했어. 그 다음에 진타는 나츠의 말을 떠올렸어. 그녀는 그 종 머리핀이 등나무 꽃을 찾고 있었다고 했고 인생에 정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고 했어. 하지만 아키츠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종이 그 형에게 돌아갔고 모든 게 잘 끝났다고 했어. 진타가 아키츠에게 종이 어디로 날아갔는지 맞춰보라고 했지만 아키츠는 이상하게 저쪽으로 갔다고 하자 진타가 놀랐어. 아키츠가 그건 바다 너머 먼 하늘로 날아갔고 고향의 감정이 부르는 곳이라고 했어. 그 위치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종 자체에게 물어보는 거야. 하지만 감정은 항상 원하는 곳으로 돌아간다고 아키츠는 믿었어. 진타는 그게 되길 바랐어. 아키츠가 떠나기 시작했지만 진타가 허락 없이 가지 말라고 했어. 그는 인간 몸의 요괴이기 때문에 위협했어. 하지만 아키츠는 신경 쓰지 않았어. 왜냐하면 진타가 충성스러운 친구니까. 그들은 아무도 해치지 않을 테니까. 그들은 누구에게도 위험하지 않아. 그는 결국 장인이었고 요청받으면 요괴를 죽이고 위협받을 때만 싸웠어. 그는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는 요괴는 죽이지 않았지만 떠나기 전에 그들은 다 요괴라고 했어. 그래서 다 쫓기는 쪽이었어. 얼마나 충성스럽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했든 인간과 얼마나 가까웠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진타는 그걸 깨달았고 아키츠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작별 인사를 했어. 다음 날 그들은 세단 식당으로 이동해서 젠지가 나츠를 본성으로 되돌린 김무희에 매우 기뻐했어. 하지만 그는 나츠가 슬퍼 보이는 게 궁금했어. 오비는 그녀가 일어난 일에 대한 명확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했어. 젠지가 그녀가 버릇없는 말투로 말하는 걸 흉내내자. 그건 누구든 얼굴이 붉어질 만한 거라서 나츠는 젠기에게 화났어. 그 다음에 사다나가 나츠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술을 대접하자. 나츠는 기뻐했고 그에게 감사했어. 하지만 사다나가 진타가 오늘 안 왔는지 물었어. 오비가 나츠에게 순식간에 변할 준비가 됐는지 물었지만 나츠는 그냥 작은 새로 있는 게 행복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했어. 그 다음에 진타가 유타카를 만나서 그녀가 낮에 남자를 찾아다니는 게 놀랍다고 했어. 하지만 유타카는 조금 걱정하고 싶었지만 진타가 루대하게 굴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 그 다음에 그녀는 최근 퍼진 소문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싶어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분위기를 만들자고 했어. 그 다음에 진타가 어딘가에서 종소리가 나는 걸 듣고 유타카도 들었는지 물었어. 유타카는 아침에 자다가 그 소리를 들었고 너무 시끄러워서 못 잤어. 그래서 지금 밖에 나와 있고 여전히 가까이서 그 소리가 들려서 이상하다고 했어. 유타카는 그게 요괴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진타는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밤을 헤치고 간 종일 뿐이라고 했어. 2009년 우리는 아츠키미 아카데미로 넘어가서 미야카가 엄마와 청소를 하면서 이걸 해서 친구가 보지 않길 바란다고 화났어. 하지만 엄마는 이게 이 사원에서 태어난 여자의 의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녀는 두 가지 기반을 줬어. 하나는 딸의 이름에 한자를 더하는 거. 또 하나는 이쿰 혈통이 멸망하지 않게 보존하는 거. 할머니는 상황에 상관없이 그 전통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고 미래 세대에게 전달해야 하며 그게 희망을 만드는 데 중요하고 본질적인 감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 그래서 가족의 모든 여자들이 이름에 야를 가지고 있고 그 시절의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지만 돌아갈 곳이 있대. 이제 미야카 차례에 그녀의 감정을 확인할 시간이야. 그 다음에 엄마가 저녁 준비를 하러 가고 남자가 미야카에게 이게 이쿰 사원이냐고 물었어. 미야카가 그렇다고 하면서 아츠킴이라고 부르지만 왜 그런지는 모른다고 했어. 하지만 그 제목의 기반은 항상 진타 사원에 있었어.
그 다음에 그는 사원의 이름을 다시 말해달라고 했어. 그녀가 우리 사원의 이름은 진타라고 하자 그 남자가 울었어. 미야카는 그걸 보고 놀랐어. 그 다음에 그는 떠났고 미야카가 그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냐고 했어.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의 질문을 답했어. 그가 듣고 싶은 걸. 그 다음에 미야카가 학교로 가서 친구와 함께 매우 행복했어. 그리고 그 사원에 왔던 남자를 다시 봤어. 미야카가 극장으로 가서 수업 대신 연극을 보러 갔고 그녀의 친구는 그걸로 기뻐했어. 하지만 미야카의 친구는 그녀가 슬퍼 보였어. 그래도 미야카는 그냥 잠 못 자서 피곤하다고 했어. 미야카가 친구에게 어떤 연극 볼지 물었고 그건 빗속의 창녀였어. 창녀가 사무라이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야. 미야카가 친구 카오루가 그 이야기에 대해 많이 아는 걸 알았어. 하지만 카오루는 그걸로 몇 가지 세부사항만 얻었어. 그 다음에 미야카가 뭔가를 찾는 듯이 주위를 둘러봤어. 연극이 시작됐고 코코미 극단이 그들을 위해 공연했어. 배우가 창녀와 사무라이의 이야기를 소개했어. 연극은 사무라이가 비를 피하려 달려가서 창녀가 그와 같은 지붕 아래로 들어오는 걸로 시작됐어. 창녀가 물에 젖은 몸을 말리기 시작하자 사무라이가 그걸 주목했어. 그녀가 그에게 창녀를 처음 보는 건가요? 라고 물었고 사무라이는 어색하게 사과했어. 상황을 잘못 이해한 채 그녀는 그가 정말 진지하고 형식적인 것 같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구는 사람은 확실히 이상한 곳에서 왔을 거라고 했어. 그들은 비가 멈출 때까지 기다렸지만 창녀는 그게 곧 멈추지 않을 것 같아서 떠날 준비를 했어. 사무라이가 그녀가 젖을까봐 주의했지만 그녀는 이미 젖어 있었어. 그녀가 작별 인사를 하고 가려고 하자 사무라이가 그녀를 불러서 자신을 소개했어. 그는 자신의 이름이 아라모리라고 하면서 그녀의 이름을 물었어. 그녀는 자신이 창녀라서 이름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했어. 이름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 말에 아라모리가 부끄러워졌어. 그 다음에 아라모리가 얼굴을 돌렸어.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창녀는 그걸 보고 놀랐어. 아라모리가 창녀에게 그를 아는지 물었고 그녀는 그게 그녀의 옛 이름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아라모리가 진택에로 이동했어. 사다나 식당에서 진타가 지난번 만남 이후로 비 때문에 일이 안 풀렸다고 했어. 그 다음에 우피가 아라모리에게 술을 가져왔고 그는 깎기 수프를 주문했어. 우피가 그에게 어제 누구랑 있었는지 물었어. 아라모리는 진타와 젠지랑 있었고 아사쿠사 마을에서 술을 마셨다고 했어. 그는 진타가 바닥 없는 구덩이 같아서 너무 많이 마셨다고 하자 우피는 걱정했어. 그녀는 진타가 아라모리에게 친절하게 하라고 했지만 진타는 그를 압박하지 않았어. 아라모리에게는 재미있는 밤이었고 그들이 떠난 후에 끔찍한 폭풍이 쳤어. 그 다음에 그는 깎기를 가지러 갔어. 아라모리가 진택의 새 일자리를 찾는 건가요? 라고 물었고 진타는 흥미로운 소문을 듣고 있었어. 아라모리는 그게 요괴에 대한 거라고 생각했어. 진택에 딱 맞는. 그리고 그는 실제로 밤에 아사쿠사로 돌아갈 계획이었어. 그 다음에 우리는 극장으로 돌아갔어. 아라모리가 아사쿠사에 가서 처음 만난 그 지붕 아래에 섰어. 창녀가 다시 그에게 왔고 그는 안녕, 창녀씨라고 인사했어. 그녀는 그 이름이 그녀가 먼저 말한 거라서 놀랐어. 그녀가 다시 그 지붕 아래에 서서 무슨 일로 왔는지 물었어. 아라모리는 어제 본 그림자에 관심이 생겼다고 했고 창녀는 그게 그녀의 옛 연애라고 했어. 아라모리는 그들이 같은 페이지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창녀가 그를 방해하면서 창녀의 과거를 너무 깊이 파지 말라고 경고했어. 아라모리가 그녀에게 사과했고 창녀는 그가 진심인 걸 봤어. 거의 상처받을 정도로. 하지만 그는 부정하면서 그녀를 다시 보기 위해 왔다고 했어. 창녀는 그가 그녀의 몸을 사고 싶다는 뜻인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어. 그는 그냥 그녀를 다시 보고 싶었어. 그녀는 장난친 거라고 하면서 사과했어. 아라모리는 정말 이상하다고 느꼈어.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그림자가 나타나서 그들의 주의를 끌었어. 하지만 아라모리는 그게 창녀의 옛 연애인 걸 잘 알았어. 그녀는 왜 그토록 오랜만에 나타나는지 궁금해하면서 무서워졌고 아라모리가 그녀에게 다가갔어.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그녀를 보호했어. 다음에 우리는 진택에로 이동했어. 사다나 식당에서 우피가 진택에 무슨 고민이 있냐고 물었어. 진타는 어제 임무에 실패했는데 요괴를 눈앞에 두고 죽이지 못해서 실망했다고 했어. 우피가 그를 오늘도 사냥하러 가냐고 물었고 진타는 비가 오면 요괴가 나타나니까
날씨에 따라 다르다고 했어. 그 다음에 아라모리가 합류해서 무슨 조언을 듣고 싶어 했어. 그는 진택의 여자에게 관심이 생겼다고 했어. 젠지와 나츠가 들어왔어. 젠지가 2그릇의 깎기를 주문하고 그들이 너무 조용해서 놀랐어. 젠지가 아라모리가 술 마신 후에 멋진 밤을 보냈다고 생각하자. 나츠는 그가 홍등가에서 한 번도 못 버틸 것 같은 반대라고 했어. 그는 아라모리의 이야기에 집중하라고 했어. 아라모리는 이제 그 여자의 마음을 얻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원했고 그녀를 사랑한다고 부정하지 않았어. 나츠는 그가 그녀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봤고 아라모리는 확인하면서 그녀를 더 잘 알기 원한다고 했어. 하지만 나츠는 그들의 사회적 지위 차이가 너무 커서 무의미하다고 했어. 그러나 아라모리는 그걸 신경 쓰지 않았어. 우피는 아라모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로맨틱하다고 봤어. 젠지가 생각하기 시작했고 이제 아라모리에게 그의 위대한 계획을 공유할 거야. 그는 아라모리가 창녀 앞에서 멋지게 보이게 해서 그녀가 그에게 빠지게 할 계획이었어. 젠지가 도둑이 창녀를 공격하는 옛 이야기를 말하자 나츠는 그게 너무 구식이라고 거부했어. 진타는 이 시대에 도둑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젠지는 그게 좋은 계획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단에게도 도와달라고 했어. 사단하는 상호작용이 우선이라고 설명했어. 누군가의 마음을 얻으려면 시간을 들여 그들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해. 더 중요한 건 그들도 그를 알아야 돼. 보증은 없으니까. 마지막에 잘 될 거야. 진정한 사랑에는 지름길이 없어. 사다나는 20년 넘게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여자를 얻었어. 아라모리는 사다나가 완전히 맞다고 생각해서 흥분했어. 그는 같은 장소에서 그녀를 기다릴 계획이었어. 그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어. 그 다음에 사다나가 우피에게 자신이 무슨 말 했는지 화나게 한 건 아니냐고 물었어. 우피는 아라모리의 이야기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 그는 빗속에서 창녀를 만났고 진타도 사냥하는 요괴가 비에 나타난다고 했어. 문제는 어제나 그제나 비가 안 왔다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는 연극으로 넘어가서 창녀가 같은 장소에 나타나서 아라모리가 오늘 안 왔는지 궁금해했어. 날씨가 추워졌고 그녀는 그녀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 그림자를 발견하고 그 방향으로 가라고 했어. 창녀가 모든 걸 버리고 그에게 달려가서 내 소중한 오빠라고 불렀어. 그녀가 함정에 빠질 뻔했지만 아라모리가 적시에 나타나서 헐셀프를 통제하고 가지 말라고 했어. 그는 그녀를 놓아주라고 했지만 아라모리가 화나서 정신 차리라고 했어. 그가 인간이 아니라고. 창녀는 그를 안다고 주장했지만 아라모리에게는 요괴였어. 아라모리가 검을 뽑고 싸울 준비를 했어. 창녀는 그걸 보고 충격받았어. 아라모리가 힘셀프를 동기부여하면서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하고 용감하게 칼처럼 진정하고 적을 죽여야 한다고 했어. 창녀가 아라모리에게 그가 사무라이라고 하면서 그의 검으로 맹세했지만 이게 그녀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 매춘부가 아라모리한테 말했어. 당신 사무라이잖아. 칼에 맹세컨대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공격하게 했어. 아라모리가 공격해서 몇 번 맞췄지만 요괴한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 갑자기 진타가 요괴 뒤에서 나타나서 치명타를 날려서 쓰러뜨렸어. 아라모리가 진타를 보고 놀랐어. 비가 그쳤어. 매춘부가 아라모리한테 다가와서 확인하면서 말했어. 생각보다 강하네. 아라모리가 진타한테 사과하려 했지만 진타가 지금 그럴 기분 아니야. 아라모리는 창녀와 젠타가 서로 아는 사이고 요괴를 드러내기 위한 계획이었음을 알았어. 창녀가 아라모리에게 그녀가 전에 젠타를 고용했고 그녀가 클라이언트라고 했어. 그녀가 젠택의 그 어두운 그림자가 결국 요괴였는지 물었어. 젠타가 후회되는 감정이 완전히 요괴로 나타날 수 있고 종종 잃어버린 영혼들이 세상의 미완성된 일 때문에 후회가 물리적 형태를 취한다고 했어. 하지만 이건 완전하지 않았고 그래서 보는 사람들의 후회만 반영됐어. 아라모리도 그의 형 사다나를 봤고 창녀가 데려갈까봐 두려워지면서 그는 지나가는 그림자로 변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창녀는 그걸 느끼지 않았고 그녀는 과거와 끊어졌다고 생각했으니까 젠타도 봤어.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 다음에 우리는 카오루에게로 넘어가서 그녀가 미야카를 연극이 끝난 후 깨웠어. 그들은 극장을 나왔고 미야카는 카오루가 공연 중에 자게 한 게 슬펐어. 하지만 카오루는 미야카가 보고서를 쓰는 걸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 미야카는 그 대가로 카오루에게 사탕을 줬어.
그 다음에 우리는 미야카와 카오루의 챕터로 넘어가서 카오루가 미야카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좋다고 하자 미야카는 안도했어. 미야카가 카오루에게 고마웠지만 카오루는 미야카가 연극을 봐야 한다고 하랬어. 재미있으니까. 그리고 남자에게 물었어. 연극이 정말 그만큼 좋은가요? 라고. 하지만 그는 아라모리를 완전히 서툴게 묘사한 게 무례하다고 생각했어. 카오루는 그게 재미있어서 그가 그들을 구하기 위해 달려들었지만 아라모리가 결국 요괴를 죽였다고 했어. 남자는 창녀의 회고록이 왜곡됐다고 생각했고 카오루는 그가 과장한다고 믿었어. 창녀가 아라모리를 사랑했으니까 그를 영궁으로 만드는 건 자연스러웠어. 그녀는 좋은 부분이 많다고 했어. 예를 들어 창녀가 아라모리와 결혼하는 장면에서 젠타의 딸과 함께 앉아서 두 사람이 싸우는 걸 봤고 창녀가 젠타가 요괴인 걸 알았지만 모르는 척 했어. 남자는 창녀가 그들을 속였다고 느꼈고 이 측면들이 공개되지 않았어. 미야카는 연극을 자서 못 본 게 슬펐고 모든 걸 알고 싶었지만 카오루는 그 이야기가 페이퍼백 책으로 나와 있다고 했어. 이야기 모음집의 일부로 남자는 그것을 찾아줄 거라고 했어. 비록 그는 창녀의 회고록 원본을 읽고 싶었지만 미야카는 그가 이 이야기에 매우 관심이 있는 걸 봤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캐릭터는 젠타였어. 그 말에 그들은 웃었어.